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대기업 김만수 멘토입니다. 자, 요번에 이 국제로봇연맹 IFR에서 하나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. 그 보고서 내용을 한번 좀 보니까 대한민국,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 로봇 밀도만 가지고 봤을 때 글로벌 1위를 달성을 했다라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. 사실 결론 먼저만 말씀드리자면 이게 뭐 그렇게 큰 의의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. 근데 그렇지만 뭐 대한민국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좀 이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 어떤 국가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의 동향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이 글로벌적인 기준은 또 어떻게 변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본다면 이것 또한 우리한테는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땡땡이 된다면 정말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같이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이렇게 20일자로 해가지고 보고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. 우선 이 IFR이라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짚어드리자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 로봇 관련된 산업의 연구나 또 개발 그리고 뭐 활동이나 활용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좀 국제적으로 강화하자 이런 목적이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. 여기서 매년 이런 연간 보고서를 발행을 하는데 24년도 건 이번에 20일자로 올라왔습니다. 요거를 같이 좀 보셨을 때 뭐 관련된 내용보다는요 요거 그냥 그래프 하나 더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.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이 있습니다. 근데 당당히 대한민국이 여기 1등의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. 이게 뭐냐면 로봇 밀도 관련된 부분이라고 합니다. 이게 전 세계적으로 평균이 162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무려 1000이 넘습니다. 정말 압도적인 수치예요. 여기 보시면 에버레이지라고 해서 뭐 유럽 평균, 뭐 너스 아메리카 평균, 아시아 평균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대한민국만 우뚝 솟아있는 그런 그림이죠. 자, 그러면 이게 과연 얼마만큼 뭐 대단한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선 이 로봇 밀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보시면은 직원 수에 비례한 사용할 준비가 갖춰진 산업용 로봇 수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. 그러니까 그 산업에 몸을 담고 있는 직원 수 대비했을 때 로봇 비율이다. 그리고 전체적인 제조업을 아우르거나 특정 산업 부분만 포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. 여기 제조업이 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.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역사적으로 이 제조업 강국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제조업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로봇 수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겠죠. 여기 여러분들 직원 1만 명당 이 비율을 산정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잠깐 다시 와서 좀 보셨을 때 대한민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직원 수 1만 명당 약 1000대의 로봇이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부터는 뭐 싱가포르나 차이나 그리고 독일, 뭐 일본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제조업 분야만큼에서는 우리나라가 이 로봇 직원 명수 대비 대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구나 정도는 체크를 하시고요. 사실 지금까지는 이 제조업이 좀 굉장히 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 사실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있는 이 서비스 로봇 분야 이쪽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보시면 이쪽 서비스 로봇 분야에선 대한민국이 6위예요. 그리고 1등인 미국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약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우리 앞순으로는 프랑스, 그 다음 일본, 독일, 중국, 미국 순으로 우리보다 지금 현재까지는 앞질러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이것 또한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대한민국이 6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사실 좀 밸런스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제조업 분야는 정말 압도적으로 1등을 하는데 반해서 이 서비스 로봇 분야, 이게 고부가가치 산업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서비스 분야에서는 6위이다. 나쁘지 않은 수치이지만 그래도 좀 밸런스적으로 너무 좀 제조업 쪽에 쏠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요걸 또 같이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근거가 또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보시면요. 농업 관련된 부분과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 그리고
물류 관련된 부분과 이 서비스 관련된 부분, 이쪽 분야에서 지금 현재 이 로봇 기술들이 좀 많이 응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. 제조업 분야는 사실 이 축에 속해 있지도 못하고 있죠. 그리고 사실 이런 기조는 이미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일론 머스크를 필두로 우리가 좀 빗대서 생각을 해보자면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관련된 사업, 헬스케어 관련된 사업이죠. 그리고 테슬라 로보택시나 아니면 이번에 사이버 트럭에도 FSD 기술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보도들, 이런 게 또 이제 물류 관련될 수가 있겠고, 이 서비스 관련된 건 뭐 스타링크나 이런 이 통신 관련된 쪽으로도 우리가 좀 엮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대입만 안 해봤을 뿐이지 대입을 해보면은 아마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입장에선 어떤 각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좀 없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역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한테 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어떤 기업이 됐든 간에 이렇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요량이 폭증을 하고 있는 이런 각각의 분야에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서만큼은 우리한테 또 한 가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일론 머스크를 좀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투자 시나리오를 한 번쯤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미국 대선이 끝난 지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흘렀죠. 아직까지 트럼프는 취임이 되지 당선인의 신분일 뿐 취임은 아직 그 직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취임 전까지는 우리가 좀 많이 좀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볼 시간이 좀 충분할 것 같다.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로봇 기술의 응용 산업 관련돼서도 우리가 좀 알고 있다면 조금 더 탄탄한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준비해 봤고요. 지금까지 언제나 그랬듯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정보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